안녕하세요. 아이유입니다. 햇볕은 반짝, 초록빛은 가득. 이런 날 제주의 숲길을 걸을 땐 발밑을 한번 내려다보세요. 제주도에만 있는 붉은 돌, 화산송이를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송송 뚫린 구멍으로 물속 불순물은 걸러주고 풍부한 미네랄은 채워주는 제주 화산송이. 그래서 화산송이로 걸은 건강하고 깨끗한 물도 오직 제주에서만 난대요. 지금까지 아이유였습니다. 이 캠페인은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3부에서 이어집니다. 자, 지금부터는 권역별로 분석을 해보죠. 왜냐하면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총선 특집으로 기획된 거기 때문에 다음 주 수요일 날 선거니까 하나하나 좀 따져보죠. 먼저 가장 많은 의석이 걸린 수도권입니다. 모두 121석이 걸린 수도권인데 민주당은 최대 90석, 통합당은 50석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82석을 이곳에서 얻었고 당시 새누리당이 35석을 얻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 숫자가 더 벌어질 것 같습니까? 지난번 민주당도 굉장히 선전한 거거든요. 이렇게 82대 35 그렇죠. 스코어가 한 것은. 압승이었죠. 예. 내심 다시 한번 압승을 노릴 텐데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글쎄요. 그건 굉장히 좀 예민하기 때문에 제가 이거 당국자들, 당국자가 아니죠. 당직자 얘기를 그냥 전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해찬 대표가 좀 얘기를 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미래통합당은 본인이 실명 공개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꽤 책임 있는 당직자 얘기입니다. 아무튼 서울 같은 경우에 접전 지역이 많다는 거는 양쪽이 다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 얘기는 지금도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찬 대표는 송파을 이라든가 동작을 또 고양갑, 인천 연수을 이런 데를 이제 초접전지라고 꼽았고요. 미래통합당의 당직자는 뜻밖의 종로도 한 자릿수로 다시 좀 좁혀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낙연 황교안. 예, 강북에도 지금 괜찮다. 강북에도 지금 야당 바람이 좀 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광진을 오세훈 고민정 여기는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아무튼 뜻밖의 미래통합당에서 강북에서도 지금 우리 후보들이 선전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 서초 송파 이쪽 강남에서는 송파평 하나 정도 빼고 나머지 8개가 다 우세하다. 이게 미래통합당 쪽의 어떤 자신감의 참 분석입니다. 예. 선거 때마다 참 통합당, 과거에 새누리당, 한나라당은 이제 강북을 갖다 계속 잃어버린 게 참 아픈 거죠.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는데 그게 그렇게 잘 안 됩니다. 안 돼 왔고 지금도 이렇게 쉽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20대 의석에서 혹시나 지금 통합당이 한 몇 석 정도는 좀 회복할 수 있더라도 지금까지 큰 구도에서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지금 당직자들 얘기하는 거 보면 대충 그런 걸 깔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경기도 좀 이어서 말씀을 드릴까요? 이해찬 대표 얘기는 초접전 지역 경기도에서도 몇 군데를 꼽았습니다. 고양갑, 심상정, 문명순, 이경환 이런 분들 우리 주요 후보로 나와 있죠. 또 용인정의 이탄희 판사 출신 후보가 나가 있는데 여기도 초접전 지역으로 분류를 했고요. 남양주 병의 김용민 변호사 여기도 초접전 지역이다. 이게 이해찬 대표 말씀이고요. 미래통합당 쪽의 이제 고위당직자는 좀 다릅니다. 고양갑은 자기들이 이긴다 이렇게 기자들한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성남 갑을도 지금 여론조사 나오는 것하고는 달리 우리가 다 이길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초접전 지역 얘기해 주셨는데 수도권에서 초접전 지역이라고 하면 몇 퍼센트 한 자릿수 안으로 당락이 갈릴 텐데. 물론이죠. 여기서 그러면 다른 당, 예를 들면 정의당이 선전을 한다든가 그런 변수는 어떻게 보세요? 정의당이 아무래도 표 잠식을 하면 민주당 쪽 표를 잠식한다고 봐야 되는데요. 이번엔 또 이제 민주당하고 정의당하고 좀 별로 사이가 별로 안 좋은 비례 정당 문제로 싸움을 했기 때문에 그 여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개표를 해보면 민주당이 지금 초접전적이라고 얘기하는 데서
정의당 쪽 지역구 후보가 조금만 선전을 해도 바로 그것 때문에 이제 당락이 바뀔 가능성 그런 것들을 좀 예견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경기 남부 벨트, 이 성남, 수원, 용인이죠. 거기서 뭐 지난번 총선 때 참 패하지 않았습니까? 예. 정말로 저 통합당이 이렇게 수권 정당 다음에 진짜 정권을 찾아올 정당이 되려면은 여기 사는 사람들 여기서 진짜 선전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건 한번 잘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 중에 지금 지난번과는 달리 좀 몇 군데가 또 접전 지역이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게 관심이고, 역시 그 강남 3구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뭐 민주당에서 좀 성과를 냈는데, 참 오랜만에 성과를 냈는데, 저는 그 종부세 이슈가 크기 때문에 과연 그것을 이겨내고서 민주당 의원들이 얼마나 수성을 할지 이런 것이 예. 좀 볼거리입니다. 묘한 게요. 지금 미래통합당이 김종인 위원장이 굉장히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이번 정부에서 확실한 과반을 차지할 수 있다. 물론 이제 미래한국당, 미래정당까지 아마 합쳐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요. 김종인 위원장의 아주 가까운 일종의 참모라고 할 수 있는 분도 기자들 만나서 비공식적으로 지역구만 130 플러스 알파, 그다음에 비례정당까지 하면 150을 우리가 넘어설 수 있다. 이게 사실은 이제 기자들은 좀 보수적으로 보거든요. 근데 아니 어떻게 저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나 좀 굉장히 좀 궁금해요. 선거 결과가. 예. 또 여당은 여당대로 자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둘 중에 한 군데는 지금 엉터리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참 선거 결과 참 궁금합니다. 예. 근데 제가 그 8년 전에 2012년 그 새누리당 비대위원회에서 총선 치를 때 새누리당 입장하고는 너무 다르네요. 그 당시는 너무 적게 해서 상대방이 민주당에서 너무 엄살핀다고 뭐 비판하는 성명도 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적게 줄 수 있는 엄살 떨지 마라 뭐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전략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수도권 얘기를 해봤는데요. 수도권은 원래 민주당의 강세 지역이고,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DJ 서울 불패라는 말도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새누리당 계열이 과거에는 인천이나 경기에서 많은 득표를 했는데, 지난 총선에서는 뭐 경기에서는 완패를 해버렸고, 뭐 인천에서도 좋은 성적을 얻지 못했으니 과연 올해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이 충청 지역 늘 캐스팅 보트를 졌습니다. 충청을 이기는 자가 선거를 이긴다. 대통령 선거도 마찬가지였는데, 지난번 총선에는 팽팽했습니다. 그 새누리당 계열이 11석, 민주당이 12석, 한석이 무소속이었으니까 11대 12. 거의 반반 나눠가졌는데, 지금 민주당 관계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60에서 70%까지 우리가 이길 수 있지 않겠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충청은 정말 좀 이해하기 어려운 데인데요. 그거는 당보다 일단 그 사람의 그 요소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 후보자 개개인이. 그래서 저는 뭐 그런 충청의 어떤 그 전통이 뭐 이번에 크게 이렇게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충청 분들이 그 내심을 잘 안 들으랜다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아니 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고향이 충청도라서 아무튼 좀 신중한 사람들이라고 좀 평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무튼 이해찬 대표가 충청에서 좀 더 가져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 세종이 지역구 하나 더 늘었고요. 예, 또 대전에서 한두 석 더 늘릴 수 있다고 하고요. 또 충북은 거의 다 이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해찬 대표 얘기고요. 근데 미래통합당의 당직자, 고위당직자는 대전은 인정을 해요. 대전이 좀 분위기가 안 좋다. 이건 인정을 하는데 충북은 8개 중에 6개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충북을 서로 다 자기들이 압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요. 아니 그러면은 지금 청주 지역구를 대부분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데 그걸 다 탈환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김수민 의원 비례대표 출신이죠. 이분이 아주 잘 뭐 따라잡고 있다 이렇게 거명까지 하고 있는 걸 보면 좀 아무튼 추격이 진행되고 있는 거는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지난번에 가운데로 탁 나눴던 민심이 이번에는 어떻게 충청 지역이 작용할까 궁금하고요. 그리고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의석이 걸린 영남권 의석입니다. 이 영남권이 65석인데 수도권 빼고 나머지 충청, 강원, 호남, 제주 다 합쳐야
65석쯤 되는 거거든요. 그래 그만큼 영남이 65석 가장 많이 걸려 있는데 TK부터 볼까요? TK는 지난번에 민주당이 2석 가지고 왔는데 김부겸, 홍일학. 근데 홍일학 후보는 무소속으로 당선돼서 민주당을 복당한 케이스고 이번에는 김부겸이 되냐 안 되냐 이게 민주당에서는 큰 사활 것 같아요. 네. 지금 여론조사상은 김부겸이 뒤지고 있는데 좀 힘들게 나오고 있죠. 예. 그래서 과연 그 지역의 유권자들이 뭐 지난번 선거처럼 그렇게 그야말로 무소속 유승민과 무소속 홍일학 그다음에 김부겸을 붙일 정도의 지금 상황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예. 이 참 묘한 측면이 있는데요. 지난번 4년 전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될 거예요. 그때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서울 강남 벨트 지역하고요. TK 지역 이런 데서 이제 새누리당 지지층이 좀 이완됐었거든요. 뭐 어차피 뭐 야권은 분열돼 있고 여당이 이긴다라고 예. 하니까 또 거기다 이제 뭐 공천도 엉망으로 하고 그러니까 에이 뭐 투표를 그냥 뭐 안 해도 되겠지라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일당을 뺏겼죠. 그래서 지금 자꾸 문재인 대통령 직무평가는 올라가고 정당 지지도도 차이가 많이 나고 여당이 이긴다 이런 뉴스가 자꾸 나오니까 서울 강남 쪽하고 대구 경북 쪽은 오히려 아주 그 야당 쪽으로 좀 몰아주자 이런 분위기가 좀 확실히 있다고 지지층 합니다. 결집.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오히려 민주당이 그쪽에서는 좀 대구 경북에서는 그전보다 더 어려워지는 그런 그러니까 현상이 쉽게 얘기해서 지난번에 그야말로 당시 새누리당이죠. 저건 너무나 저게 너무 아니다. 한번 우리가 한번 그 뭐라 그럴까요? 한번 회초리를 들어야 되겠다 그럴까? 한번 혼을 내주자 했는데 결과 보니까 혼을 너무 내버렸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탄핵되게 이르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번이 뭐 지난번처럼 거기서 예. 민주당 지지가 이렇게 많이 나오겠느냐. 근데 김부겸 의원은 어렵다고 봅니다. 예, 지금 본인이 이제 공식적으로 대권 도전을 밝혔고 이번에 대구에서 어쨌든 생안을 해서 다음 대통령 선거에 나가겠다는 보관일 텐데 여기서 선거에서 미끄러지면 그 보관도 좀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뭐 물론이죠. 치명적인 타격을 받죠. 그래서 캠페인 자체를 대구에서 여야 대선 주자들은 좀 살려놔야 될 것 아니냐. 이제 이런 걸 이번 선거운동의 포인트로 잡고 있죠. 그게 먹힐까요? 먹히는 측면이 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워낙 지금 야당 바람이 거세서 선거 전망 자체가 이렇게 뭐 낙관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그쪽 참모들이 전해지더군요. 그래서 예. 사실상 또 통합당 자체가 주호영 의원을 갖다가 일부러 바꿔서 사실상 자객 공천을 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김부겸과 홍준표 이렇게 여야 대선 주자 한 명씩은 좀 대구에서 살려놔야 살려주자.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캠페인들을 하고 있다고 예. 하네요. 또 TK 지역 정서가 뭐 전두환, 노태우, 또 박근혜까지 대통령을 배출했었는데 예, 당연히 대통령은 TK에서 해야 되는 그런 걸로 또 성향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있죠. 그런 게 있습니다. 이 나라의 이제 주인 의식이 너무 강한 지역이기도 하죠. 예. 이 여기 결과도 하여튼 재밌게 지켜보고요. 자, 그리고 이 양당이 또 사활을 걸고 있는 PK 지역입니다. 특히 민주당에서는 낙동강 벨트를 중심으로 한 부산에서 아까 성 기자 이야기처럼 과연 지난번 5석 플러스 보궐까지 6석인데 내심 그걸 사수만 해도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예, 그게요. 그러니까 이 총선 초반에는 뭐 얼굴이 다 새까맣게 탔었어요. 민주당 사람들이. 우리 전부 다 떨어진다. 한 명 정도 될까 말까 하다 했는데 최근에 조금 이제 잘하면 방어도 가능하겠다. 이 정도로 바뀌고 있는 거고요. 아무튼 이해찬 대표 얘기는 김해, 갑을 둘 다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양산을에 김두관 후보가 가서 아주 뭐 접전을 벌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부산도 언론 보도에 그동안 나온 것보다는 분위기가 좀 괜찮아졌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좋아졌다고 했고요. 김용춘 후보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분위기가 나아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막판 일주일 동안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이해찬 대표의 발언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래통합당 그 고위당직자는 또 좀 물론 또 좀 다르게 얘기합니다. 우리 부산, 울산, 경남 다 이길 수 있다 얘기하고요. 부산 진갑에 이제 서병수, 김영춘 여기는 오차범위 밖에서 우리가 이긴다. 이렇게 뭐 이해찬 대표하고 또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울산은 6개 다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하고요. 또 경남 지역도 판세 분석을 해보면은 물론 김해는 좀 어렵다 이런 인정을 합니다만 그 이외의 지역은 다 미래통합당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또 낙관론을 펴고 있습니다.
이제 사실 저 작년에 조국 전 법무장관 파동 때 등등에서는 부산은 완전히 민주당 의원들 자체가 완전히 전멸하는 게 아니냐 예. 이런 분위기까지 많았어요. 근데 이제 그 부산의 민주당 의원들이 된 데를 보면은 되게 신개발지 그런 데가 많습니다. 아파트 많이 쓴데. 그래서 그런 성격을 볼 것 같으면은 이제 민주당이 우세할 수 있는 곳이죠. 신개발지 같은 거면 또 젊은 층이 유입 많이 됐을 그렇죠. 테니까. 네. 예. 30, 40대가 많이 사는 곳이 김해, 양산 다 그렇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그 지역을 뭐라고 그럴까 지배한다고 그럴까 흐름이 워낙 친야당적이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평소에 이렇게 표출하고 있지 않죠. 근데 이제 처음에는 다 이게 어렵다고 봤는데 지금은 이제 해볼 수 있다는 분위기니까 저는 친여권, 친민주당 성향의 유권자들이 부산에서 상당히 선거 참여율이 높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여당이 부산 경남에서 지난번보다 더 의석을 얻기는 쉽지 않은 그게 현실입니다. 네. 워낙 나빴다가 지금 조금 좋아지니까 조금 화색이 돌고 있다 이런 정도입니다. 예. 공이 두 분이 몇 주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나빴다라고 계속 해주셨는데 그 부산의 후보로 출마한 어떤 인사 같은 경우에도 그 마스크를 사려고 줄 서 있는 쪽에 잘못 들어가서 한동안 엄청 욕을 먹었다는 거기에 줄 서고 있는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힘들었었는데 지금은 어쨌든 분위기가 조금 바뀌었다. 그렇지만 결론적으로는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지난번보다 많이 가져가지는 못할 것이다. 이게 두 분의 공통된 생각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상 초유의 이제 비례정당 투표 지역구를 내지 않고 비례만 내는 정당들이 우죽순으로 생겼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일당이 뒤바뀔 수도 있고 그럴 텐데요. 이 비례정당은 결과는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일단 미래통합당의 유성정당이죠. 미래한국당. 아무래도 투표는 미래한국당이 제일 많이 가져가겠죠. 예. 합쳐 있으니까. 예, 나머지는 조금 분산돼 있고. 그다음엔 더불어시민당? 더불어시민당, 열린민주당, 또 정의당 등 이렇게 상당히 분산이 되어 있으니까 그걸 통합해서 몇 석이 나오느냐 그걸 봐야죠. 근데 다만 이제 하도 이게 복잡하니까 유권자들이 헷갈리지 않고 과연 잘 찍느냐 그게 문제 같습니다. 예. 근데 지금 미래통합당의 지지율을 미래한국당이 그대로 떠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요. 예. 그래도 그 표가 어디 도망가겠습니까? 다 한국당 찍을 걸로도 예측을 하고요. 어쨌든 비례 계산은 복잡해도 사실 유권자 입장에서 찍는 건 그냥 한 표 찍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래한국당이 가장 비례 의석을 많이 가져갈 걸로 예측이 되고요. 대략 득표율 2%당 1명 정도 가져가는 걸로 예. 계산하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더불어시민당이 많이 가져갈 것 같은데 열린민주당이 의석을 얼마나 가져갈 예. 것인지 이제 더불어시민당하고 좀 이렇게 어느 한쪽이 늘면 어느 한쪽이 줄어드는 이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좀 관심사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의당이 과연 몇 석을 얻느냐. 최근에 약간 흐름이 좋아지긴 했는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정의당이 그 정당 지지도를 물어보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 비례 어디 찍을 겁니까 하면 정의당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분석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아주 묘한 현상이에요. 예. 이번에 지역구 선거에서 나 찍을 후보가 없다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비례대표 선거에서 정의당 한 표 찍어주기 위해서 나 투표소를 가겠다 이런 사람들 제가 이제 여러 명 봤어요. 어떤 원칙을 지킨 정당. 우리나라 정치의 미래를 위한 어떤 투자 이런 개념에서 정의당은 좀 의석을 주는 게 옳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표심이 얼마나 선거에서 실제로 표출이 될지 좀 이제 그건 뚜껑 열어봐야 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이게 분석 끝내고요. 저희 방송 1분 남았는데 두 분한테 30초씩 드리겠습니다. 이제 일주일 뒤면 선거니까 바뀌는 21대 국회 새롭게 들어오는 국회의원들한테 이번 국회 이것만은 좀 바꿔달라, 이거 해달라 이런 요구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제가 21대 국회의원께서는 좀 그 당론 같은데 좀 비교적 덜 매이고 좀 소신 있는 그정 활동을 국민을 위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비례위성정당 때문에 이번에 막 엉망이 됐는데요. 그래도 저는 21대 국회가 20대 국회보다 좀 더 좋은 국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선거 끝나면은 지금 이제 선거 때는 경쟁을 해야 되니까
뭐 저쪽을 다 없애버리면 우리가 뭐 세상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어차피 선거 끝나면 여야가 손잡고 당장 코로나19로 인한 어떤 우리 시스템 붕괴, 이 대안, 정책 대안 마련해야 되고요. 또 선거법도 이제 당연히 손질을 해야 되고요. 국정을 같이 이끌어 가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동반자죠. 절대로 잊지 말고 좀 다시 좀 협력, 대화와 타협의 정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한 정치 토크 총선 기획 오늘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말씀 해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